세 번째, 수입차를 타지 않습니다. 수입차를 타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수입차를 타는 순간 여러 가지 부대적인 활동이 많아져요. 자, 그리고 꽃뱀 같은 이성을 피해야 합니다. 정말 거지 같은 남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꽃뱀 같은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 등쳐먹는 이런 남자들도 한둘이가 아닙니다, 정말.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고,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입니다. 7월 9일 일요일 오전 이제 12시가 곧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을 역시 열심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본질적인,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구독자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인드를 잡고 싶은 분들,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자제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접근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30, 40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인 50대, 앞으로 한참 더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동지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동산에 대한 주제인 바로 이 상급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어제 역시나 상담을 좀 여러 건 하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좀 더 나은 입지로 가려고 할까? 소위 말하는 상급지로 자꾸 나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대비도 하고 상급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 그래도 생각이 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대미문의 양극화 블록버스터입니다. 상급지행. 네, 부산행이란 포스터를 나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포토샵도 해야 되고 프리미어 프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죠? 포스터가. 실상 우리가 이 부산행에 나왔던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좀비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달려가는 영화였지만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뭔가 이 막연하게 다 달려가니까 한 곳으로 달려가니까 우리도 막 같이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어떤 내가 철학을 가지고 뭔가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과 막연히 남들도 가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비는 적어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생각하고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상급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급지란 이렇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그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특정 지역이 하급지냐,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특정 지역이 상급지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만이 상급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반드시 안 좋은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반드시 좋은 곳이다, 이런 답은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있는 곳보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상급지인 것이죠. 후행적입니다. 왜 후행적이냐?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남포동을 한번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영상을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임대를 다 붙여가지고 네, 전부 다 남포동에 예전에는 정말 제가 진짜 코로나 한 10년 전만 해도 남포동에 주말에 나가면 정말 그 먹자골목 같은 데는 그 이태원 그 사건 사고 터진 거 있죠?
어떤 그런 밀집되어 있는 인구, 막 길에 걷기가 힘들어서 막 정말 상상도 안 되겠지만 그런 곳이 남포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단 말이에요. 후행적인 거죠. 후행적인 거.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고, 네. 공급보다는 수요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수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수요의 흐름, 네. 그리고 잠재 수요가 큰 곳입니다. 누구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 네. 지금은 못 가지지만 누구나 가고 싶은, 혹은 그 다음 단계. 내가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뭐 5년, 10년 후에 그 다음 레벨에 갔을 때 가고 싶은 곳. 네. 그런 곳들이 이제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포스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예, 포스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데리고. 네, 좀 어떻습니까? 잘 만들었죠? 우리는 왜 상급지로 가려 할까요? 본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함일까요? 본질적인 접근입니다. 그냥 우리 속마음, 정말 진실된 우리의 어떤 속뜻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함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이유긴 하지만 반드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돈을 버신 분들,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미 돈을 갖추신 분들, 아니면은 더 여유가 있음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하고 틀림없는, 조금 더 강하고 틀림이 없는 인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 인프라가 튼튼한 곳에 혹은 상급지 근처, 그런 상급지 근처에서 살고 싶은 욕구, 본능적인 욕구, 네, 소속감, 만족감, 안정감, 이런 것들로 유발되는 어떤 본능과 직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적인 접근인데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접근입니다. 내 스스로가 발전을 했고, 혹은 어떤 소비재로서의 어떤 과시를 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주변에게 표현하기 위한 것일까? 이미 발전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한 사람들은 적정선이라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발전을 더 하기 위해서 상급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급지로 가야 하는 걸까? 여기서는 이제 절대 무리한 선택은 하면 안 되겠죠. 무리한 선택을 하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정확한 판별이 없는, 그리고 분석이 없는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지지 않은 무리한 선택은, 한순간에 성공과 또 멀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뉴욕인데요. 뉴욕. 제가 실제로 뉴욕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락펠러 센터에서, 뉴욕 락펠러 센터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멋지죠? 멋지죠? 저기 멀리 뉴욕 이제 금융센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뉴욕 금융센터 바로 밑에 있는 맨하탄 브릿지를 이제 유람선을 타고 지나면서 찍은 사진인데, 뉴욕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개방적이다는 겁니다. 개방적이다는 거. 그리고 또한,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색깔,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상급지를 제가 뉴욕을 보면서 왜 뉴욕이 뉴욕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수요가 만들고, 금융과 문화와 관광 산업입니다. 앞으로 향후 부산은 뉴욕처럼 좀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그때 뉴욕을 여행하면서 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런던인데요. 런던. 서울의 집값이 런던을 이제 거의 뭐 어깨를 비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런던이 좀 비쌉니다. 런던이 비싼 곳은 훨씬 더 비쌉니다. 아직은. 여기는 이제 부산 상급지죠. 저기 끝으로 보시면 LCT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동, 마린시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부천이었던 남천동을 대표하는 이제 삼육비치, 이런 라인들이 이제 현재 부산에서 가장 상급지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공통점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느껴지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진 곳보다 나은 상급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목표와 동기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로 하고, 그리고 사업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절약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태도, 모든 것에서 이 부동산 재화를 움직이고 갈아타는 데는 아주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와 동기,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목표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인데요. 우리 가족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치안,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 그 다음에 환경적인 등이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어떤 금전적인, 금융적인 어떤 목표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이유는 어떤 목표에 있어가지고 3번을 우선적으로 두면 여러 가지 안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투자에 있어서 흔들림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의 목표와 2번의 목표를 함께 3번의 목표를 가져가면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굉장히 행동이나 태도가 단단해집니다.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하락합니다. 안전한 투자, 에셋뱅킹을 위해서 핵심 자산은 부동산으로 묻어두고 그 외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핵심 자산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이가구 혜택, 요 정도의 핵심적인 기본적인 투자의 해석으로 봤을 때 상급지로 조금 더 나아가는 목표가 상급지로 조금 더 내 자산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무주택자, 1주택자, 상급지 내 집 마련 준비입니다. 무주택자 결론인데요. 그냥 내 집을 조금 더 좋은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인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돈을 아주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정말 돈을 열심히 버는 이 소득 활동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 네, 아주 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입차를 타지 않습니다. 수입차를 타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수입차를 타는 순간 여러 가지 부대적인 활동이 많아져요.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수입차를 탄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수입차는 정말 자기 만족인데 자기 만족이 좋아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서 내가 수입차를 탈 여건이 된다 하면 타도 돼요. 근데 집이 없는데 혹은 내가 뭔가 갖추질 않았는데 내 소득이 아직까지 적정하지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집을 안 사겠다는 분들은 사실 타셔도 돼요. 집을 나는 안 살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집을 사기 위한 조금 더 나은 집을 사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을 저는 비하하진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수입차 타는 게. 자, 그리고 꽃뱀 같은 이성을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남자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정말 거지 같은 남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꽃뱀 같은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 등쳐먹는 이런 남자들도 한둘이가 아닙니다, 정말.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돈벌이 조금 되는 여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남자들은 당연히 두말라이 할 것 없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야무진 분들이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묻고, 또 저한테 이제 보기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꽃뱀 같은 이성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급지 투자 방법 3가지, 입니다. 이 마인드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집을 그래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재개발 지역에 7년에서 9년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7년에서 9년 정도 안 써도 되는 목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안 써도 되는 목돈. 7년에서 9년 정도 안 써도 되는 목돈을 투자를 한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이 중간에 이주비 대출이나, 중간에 다시 돈이 백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그대로 쭉 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추천해드린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전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후부터 이제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 3년이 소요가 되고요. 보통의 통상의 기간입니다. 물론 사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관리 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 약 3년에서 4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입주까지 해서 본인이 실거주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해서 전세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1번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전후에 사업 시행 인가나 이제 관리 처분 인가 그 전후에 적당한 시기에 집을 사서 한 7년에서 9년 정도 집을 투자를 해서 비과세를 받고 파는 전략. 네. 괜찮은 지역을 사도 됩니다. 적당히 괜찮은 사업성 있는 지역을 사서
비과세를 받고 팔고 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갈아타기에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추천하는 바로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리스크를 덜 가져가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가장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상급지를 선분양권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 취득을 해서 입주 시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뭐 매도해도 되고 실거주 계속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젊다면은 이제 이 시기에 매도를 해서 한번 다음 단계로 갈아타는 게 아주 좋죠. 네, 그래서 5년에서 6년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5년 정도, 6년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이때는 초기에는 분양권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할 때 전세를 끼든 대출을 끼든 그래도 그때 당시 시세의 한 50%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주하고 나서 약 해당하는 목돈이 조금은 더 필요하게 되겠죠. 계약금 외에 대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은 조금 더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돈을 악착같이 계속 모아야 됩니다. 네, 돈을 계속 모아야 돼요. 이 기간 동안은. 자, 상급지 투자 방법 세 번째입니다. 리스크가 가장 적고 수익률은 가장 적다고 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투자와 실거주를 따로 하기 힘드신 분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세인데 나는 이제 전세를 살면서 어딜 투자하기가 힘들다, 목돈을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바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다,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금매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경매를 하는 거죠. 목돈이 어느 정도 계약금을 치거나 아니면 중도금까지 칠 정도의 목돈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곳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계약금을 치기 전에 계약금을 치고 나서 적어도 중도금 치기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계약금을 칠 당시에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 거래는 매도 계약 정도는 처분 계약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금매든 경매든 이제 계약금을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상급지의 2개 혹은 3개 단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상시 팔로우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금매들은, 딱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지역 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을 완전 대신해서 봐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분들과 관계를 계속 해가면서 소장님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상급지 투자 방법,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발전과 개인적인 어떤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네, 그리고 소중한 세 번째는 우리의 자산, 돈, 어떤 우리의 투자 성과를 위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의 포지션, 본인한테 맞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에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레전드와 기타 주택을 관리해 주시는 실장님과, 그리고 저는 해수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상가와 건물을 위주로 이제 금매, 그 다음에 상가 등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남구 대연동 DIL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상급지입니까? 하급지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물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투자 방식 중에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인 상급지 선분양권 투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후분양권은 굉장히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미 어느 정도 부를 갖춰져서, 아니면은 투자의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거친 다음에, 혹은 그 투자의 단계가 필요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든 재산이 많아서 바로 실입주, 쉽게 말하면 이제 지어진 아파트나 마찬가지인 곳이기 때문에 후분양은, 그런 곳은 그런 분들이 사시면 돼요.
근데 어떤 단계적인 역할로서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대운동의 입지에 들어와서 선분양권을 투자를 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또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얄층은 이미 P가 어느 정도 호가지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소장이라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고 절약을 하셔서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장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별 공급일이죠. 날짜 놓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타입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모레는 1순위 순서대로 있고 이제 7월 18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계속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저한테 고객 등록 안 되신 분들도 당첨된 이제 여러분들이 7월 18일 이후에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이제 당첨된 분들도 동호수와 관련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다 떨어지신 분들도 추후 과정이나 미분양권이나 혹은 나중에 이제 전매로 부동산 사야 될 때가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줍줍하는 과정까지 제가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족들과 잠시 휴가를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던 2019년 때 마지막으로 휴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못 보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마이애미 갔을 때 마이애미 바다에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요. 열심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